안녕하십니까. 항공대학교 후반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배속 추천드립니다. 쌤은 좀 침착하고 천천히 얘기할 건데 너희들은 좀 오디오가 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1.2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적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21번까지 풀었나요? 21번 풀 차례다. 네. 자,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문제랑 역함수 문제를 섞어 놨는데 여기 이제 불편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x가 아니라 4x야.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fx는 지금 지수함수고요. 그죠? 지수함수고 그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어. 역함수 구합니까? n간의 선 구하지 않습니다. n간의 선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요거 f 인버스라고 쓸게요. 어차피 의미가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f 인버스의 4x가 3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과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바꿔치면서 역함수를 되돌려주는, 즉 얘는 F3이 되는 거죠. 일로 쇽 들어오고, 그지? 여기 인버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라는 거야. 여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F3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F3은 자 대입하면은 8 더하기 4니까 12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리 바꾸면 돼요.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얘랑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면서 인버스가 원래 함수로 되돌아오고 12. 자, 요게 이제 4x다. 이런 얘기지. 자, 2에 12승 더하기 4입니다. 나눠보세요. 그러면 2에 10승 더하기 1이 되죠. 1024 더하기 1 해서 답 1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막 로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는 드물다. 오히려 드물어. 자, 그 다음 바로 22번도 한번 가보죠. 22번. 이거는 사인 법칙의 의미를 잘 알고 있냐. 사인 법칙은 사실 요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서로 자 마주보는 각과 대변이죠. 얘네들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의 크기는 아니고 사인 값하고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사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너희들은 여기가 A로 보여야 되고 여기 B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A하고 B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 숫자가 좀 까다롭네. 그래서 35대 28. 그럼 여기가 이제 28이고 여기가 35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7로 나눠봐. 4대 5죠. 4대 5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의 비율을 볼까? B하고 C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B하고 C의 비율은 자 여기는 28, 20. 그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8이면 성립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4로 나누면 5대 7이야. 자, 끝났죠? 이거 한꺼번에 써보시면 A 대 B 대 C가 4대 5대 7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게 한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세 개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표현해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애가 비율이 4대 4, 5, 7이던 8, 10, 14던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4, 5, 7로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예요?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지? 4, 5, 7. 잠깐만요. 4, 5, 7. 뭐 대충 그려봤습니다. 대충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변 A잖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각 A겠지. 마주보는 각이니까. 자, 끝났습니다.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코사인 A는 2배의 5, 7, 그 다음에 25, 49 빼기 건너편에 있는 애 16.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뭐 58 나오는 것 같은데 58?
58. 그러면은 여긴 70인데 2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22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의 어떤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갑니다. 23번이에요. 23번 풀이 보도록 하시죠. 수열 문제인 것 같죠? 수열 문제인데 첫 번째 항이 이래. 근데 연속된 두 항의 합이 5n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A1만 빼고 A11까지 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니? 아, 잠깐 타임. 빼는 거군요. 더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자, 첫 번째 항을 한번 쌤이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을 쓰고 여기다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갈 겁니다.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이게. 그래서 쌤이 여기를 다 구하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n에다 1 대입하면요. n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인 거 맞니? 이렇게 둘이 더해서 5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뻔하지 않아요? 이제는 5의 배수로 갑니다. 여기 이제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7이지. 그 다음엔 15여야 돼. 그럼 여기 8이지. 그 다음에는 20이어야 돼. 여기 12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자, 20 나왔으니까 여기는 25 나와야 되니까 여기 13. 느낌 뻔하잖아, 이거. 여기 지금 5씩 증가하네. 그지? 얘도 5씩 증가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7, 여기가 22, 여기가 27.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18, 그 다음에 여기가 23.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라잖아. 빼. 자,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 빼면은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5가 20. 자,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쌤이 자, 이렇게 푼 이유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우리는 점화식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법이 알려져 있는 걸 배우는 게, 점화식을 5가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노가다입니다. 직접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찾을수록 빨리 풀 수 있겠죠. 쌤이 이거를 여기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노가다지 뭐. 직접 넣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지금 같은 문제도 자신감 있게 1, 2, 3 넣는 게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봅니다. 연속해서 쭉쭉쭉 풀어볼게요. 자, 요것은 일단 3차식이 등장하는데 조금 익숙하다. 식 자체가. 그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x축과 평행인 직선. 자, y는 t. 이건 가로선인 거죠. 가로선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둘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자, 이거 조관기 문제네요. 조관기 뭐야? 조절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문제요. 이거는 교점 개수를 관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조절하는데? t를 조절하는 거겠지. 여기 변수가 t잖아. t니까 가로선의 위치를 조절해 보는 거야. 그리고 몇 개 만나는지 관찰해.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기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쌤은 이거 3차식 그릴 때 우리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쌤은 요거 마이너스 1을 잠시 무시하고 요거를 x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얘는 근이 뭐야? 0하고 3하고 3이잖아. 그러면 찍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원래는 x축에 저게 없으면. 근데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니까 근을 0하고 3하고 3을 찍어. 실제 x축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지? 좀 이따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3차식을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지나가고 여기서는 접하게 그려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3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가 접한 쪽이 2, 아닌 쪽이 1. 저 그림이 조금 그러네요. 이쪽에 조금 오른쪽에 있어요. 쌤이 이거 3차식을 잘못 그렸다.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죠? 접한 쪽이 1.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접한 쪽이 2, 아닌 쪽이 1 해서 여기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여기 2 차이 나면 여기가 4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가 K 차이가 나면 여기는 2분의 K 세제곱에다가 최고차항이 있으면 A.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2 차이가 나면 4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함수값이. 그러면 여기는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y는 t라는 애를 내가 조절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조절. 이 그래프에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t가 음수일 때 저 밑에서 내려오겠죠. 그럼 하나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하나 만나고 있지. 하나 만나고 있지. 하나 만나고 있지. 이때 두 개를 만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자, 기억하세요. t가 마이너스 1에서 두 개 만났습니다. 그거보다 커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 개를 만납니다. 세 개를 만납니다. 세 개를 만납니다. t가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밖에 안 만나게 되죠. 이거를 빠르게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조절하고 관찰을 해봤어요.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 기록을 하세요.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t가 있어. 내가 음수에서 쭉 넣었을 때 하나만 만났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최초로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라인으로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두 개 만나고 그 지나자마자 세 개 만나.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똑같죠? 여기가 3일 때. 자, 그래요. 그래서 ft는 어디서 불연속이다?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불연속이다. 아마 불연속과 연속의 곱하기가 연속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자, fx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연속인 함수인 거야. 근데 n 불연속이야. 근데 n은 2차식인 거니까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뭐야? 연속이지. 그러면 또 다른 굉장히 별 7개짜리 중요한 주제로 가는 거죠.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는데 뭘 만들고 싶어? 연속 함수가 되게 하고 싶어. 자, x는 a에서 만약에 불연속이면 애가 누굴 갖고 있으면 돼? x-a를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a에서 애가 0이거든.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더라도 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ft가 여기랑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gt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갖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해보죠. F4와 G4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F4는 여기가 F잖아요. 여기 내가 관찰해서 기억해 놓은 거. 4면 여기에요. 4면 하나 만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이거예요. 4를 그은 거야. Y는 4를 그었더니 여기 하나 만나네. 한 개. 그지?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더하기 G4는 뭐예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4 넣으면 5. 4 넣으면 1. 1 더하기 5는 6. 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관기 문제라는 이런 유형인데 이건 수능에서 굉장히 유행인 그런 내용인데 어렵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단계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다면. 그 중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조관기 유형 자체는 어려우나 그 중에는 이 정도면 좀 쉬운 편이다. 이런 얘기죠. 자, 24번 풀었고요. 26번으로 가봅니다. 26번. 자, 요러한 문제네요. 요러한 문제.
읽어봅시다. 그림 상황으로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는데, 뭐, 얼핏 보면 미분 가능하도록 이랬고, 3차식이 나와 있고, 그지? 그러면 3차식이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면은, 자, 얘는 지우고, 그죠? 요렇게 그려지면은 예쁘게 연결이 되겠네.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푸느냐? 뭐 F0이 1이다 하고, 그죠? 문제 읽어볼게요. 근데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y는 1하고 y는 2 상수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0에서 2 사이에서 이렇게 3차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다. 그럼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애가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매끄럽게 연결되도록이에요. 그죠?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쌤이 예상한 그 문제가 맞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F2는 마이너스 2겠지. 그리고 미분했을 때 뭐야? 미분했을 때는 0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F'2도 0이어야 돼. 이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거 미분하 앞에 3a 나오죠. 그래서 3a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이 0하고 2인 거잖아. 이 도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0하고 2가 근인 이런 상황이겠죠. F'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x 해주고 적분을 한번 때려주죠. 어떻게 됩니까?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자, 1차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0,1 여기. 자, 이제 안 쓴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썼죠? 이거 썼죠? 다 썼잖아. 요거 안 썼으니까 요거 대입하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자, 조금 지저분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쌤이 이거 보자마자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2 차이 나는데 여기 3 차이 나잖아.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 2 차이 나면 원래 4 차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가 뭔지 일단 쌤이 요거 풀고 한번 계산을 가늠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2를 넣으면 8a에다가 마 12a죠. 마 12a 더하기 1이 무엇? 마 2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a 넘어가면 4a, 그죠? 넘어오면 3. a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죠? a가 4분의 3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한 게 b인데 그 마이너스 4분의 9. c는 0이죠. c는 0.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가 뭐였어요? 네, 이거는 쌤하고 수업한 친구들은 굉장히 쌤이 강조를 많이 해서 초스피드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가 2 차이가 나면 쌤이 여기가 4 차이가 난다 했는데, 자, 지금은 최고차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간격이 3이 됐죠, 지금. 그지? 3.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바로 A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A가 4분의 3인 거 구하는 과정이 자, 요렇게 되는데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요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시간은 당연히 아껴진다는 거지. 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씩 아무래도 수투니까 어려워지는 건가요? 자, 29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4차 함수예요. 도함수 fx는 당연히 3차 함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함수가 일단 한 근을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2고 나머지 두 근은 어쩔 줄 몰라. 네.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fx가 원래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감소한대. 자, 잠깐만요. f'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려고 도전을 해보자.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자, 마이너스 2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기 두 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중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허근일 수도 있겠죠. 허근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2가 근인데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2가 근이면 이게 뚫고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 0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대. 감소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 되잖아, 여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눈치채셨어요? 접해야 돼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안 돼. 접해서 다시 내려와, 임마.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 감소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여기서 위로 삐져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서까지도 감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또 끝까지는 또 뭐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애가 얘기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여기 0까지는 여기 지금 다 음수고, 그죠? 4 이후로는 플러스고, 이게 되잖아.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즉 접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보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b여야 됩니까? 그래야 여기 상수가 2b 나오지 않겠어요? 저 여기 보시면. 그쵸? 그러면은 자, 헷갈리다. 여기가 마이너스 b거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b야. 근이. 근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이고 이제 마이너스 b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의 조건이 나오네. 마이너스 b는 0에서 4 사이여야 하는 거죠. 0에서 4 사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마비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가 4에서 양수를 그 전에 뚫고 올라왔어야지. 그지? 그리고 0 지나서 뚫고 올라가야지. 만약에 이런 데서 뚫고 올라가면 여기 플러스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그랬니? 자, 뭐 이런 a, b에 대해서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 이랬어요. a제곱하고 b제곱을 어떻게 표현하지? 쌤 생각에는 요게 이제 범위를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가 근이잖아. 이 2차식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0이 돼야 되죠. 됐죠? 그러면은 a 대신에 b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아? 넘기세요. 이 a는 2b 더하기 4인데 그러니까 a가 뭐예요? b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b의 범위를 아니까 b의 범위로 갑시다. b 제곱 더하기 4b 플러스 4인데 b제곱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2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인 거야. 그쵸? 그리고 b의 범위는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매겨줍시다. 마사에서 0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얘는 그림이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가지며 그죠? 뭐 이렇게 그려지는 애겠죠. 그러면은 마사에서 최대가 되고
마일에서 최소가 되고 1에서는 뭐 그닥 중간값이니까. 자,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b에다가 뭘 넣자고? 마사를 넣어보자. 그러면 최대값이 나온다. b에다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러면 최소값이 나온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m을 넣어봅시다. 저기 b를 넣어봅시다. 여기가 쉬우니까 여기부터 2예요. 마사를 넣어보세요. 32 마8 풀 4 28이에요? 28 타임 뭐라고? 어떻게 된 거지? 뭐 잘못했나? 4, 4, 16. 아, 여기 마이너스 16이구나. 마이너스 16. 그러면 16에다 4 더하면 22죠. 자, 둘이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22가 되겠죠. 그죠? 29번에 1번. 아우, 감기가 보통이 아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도록 하죠. 일단 fx가 3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이렇게요. 1보다 작을 때는 이 원래 x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이렇게 그려진 애잖아요. 이런 애를 한 칸 한 칸 옮기라는 거예요. 1,1로 여기를 1,1로 옮기래요. 옮겨 봅시다. 1,1. 근데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줘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 뒷부분은 잘라주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뭐 y축 이런 데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자, 여기 쌤은 y값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 아시죠? 네, x값 그냥 써주고.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nx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이에요. 여기도 0을 넣으면 1을 넣어도 1을 지나네, 얘는. 그죠? 자, 대칭축은 2분의 1이에요. 얘는. 자, 대칭축은 2분의 1이고, 그리고 얘는 1,1을 지난대. 그럼 얘는 자연수겠지, 뭐. 그죠? 내추럴 넘버의 n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요런 얘기예요, 지금. 괜찮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딱 봐도 매끄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0인 지점 여기밖에 없거든, 2차식은. 여기는 무조건 기울기 양수야.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 더 이어서 물어보면, 읽어보면 정수 m이 있습니다. 정수 m. 정수 자연수는 쌤이 시험 볼 때 늘 동그라미 엄청 중요한 조건이니까 해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fx가 크다. 누구보다? m. 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쌤이 지금 그려놓은 이게 fx잖아요. 이 fx가 위에 있게 해줘. 언제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언제나.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자, 여기 기울기 이제 m인데요. 이거 뭐예요? 쌤이 얘기해버렸다. 이거 직선이죠. 1,1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 자, 1,1 어디야? 굉장히 키포인트잖아요, 여기. 여기를 지나면서 언제나 애가 위에 있게 해줘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래 그려져야 돼요. 즉, 위에 그려지게 자, 일단은 이게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생기게 돼버리죠. 이런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이 핑크색 직선이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는 0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m의 범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0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한없이 기울기가 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즉,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텐데 그거랑 같은 것까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인정? 그거보다 커지면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파란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다를 시전해 주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개껌이죠. 뭐예요? 2nx 빼기 n인데 거기다 x에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1에서의 기울기니까 1 넣으면 기울기 뭐예요? n이에요. 얘가 기울기 n 언제나. 자, 그러면 n은 n 이하면 됩니다. 까지 나온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n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러한 정수 m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거 m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n개예요? 아니죠? 1부터 n까지가 n개고 0을 하나 추가하니까 결국 gn이라는 것은 뭐예요?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났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 gn이면 뭐라고? n 플러스 1. 그러면 n은 2부터 시작해서 11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55가 아니라 54죠? 거기다 11 더하면 65. 공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를 55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항공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가 굉장히 괜찮은 학교예요. 그래서 한번 수학을 좀 그래도 좀 자신이 있다. 다른 과목에 뭐 비해서 그러면 해볼 만한 문제, 해볼 만한 학교다. 학교 위치는 어디냐? 마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거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권이 마포입니다. 홍대 쪽 이쪽이에요. 생활권이 상암, 뭐 마포구청 뭐 이런 곳이에요. 쌤 집하고 가까워서 알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그래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홍대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홍대를. 네. 좋아요.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페 찾아와서 다운로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이거 다 작업한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네, 작업한 겁니다. 갖다 많이 가서 쓰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